할머니, 오늘도 목살 1킬로 맞죠? 응, 그래. 우리 아들이 이거 좋아하거든.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말을 남기고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백발의 굽은 허리,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 정육점 사장 오진아는 할머니가 무슨 이유로 매일 돼지고기 목살을 1kg이나 사가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며 손에서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5살쯤 된 남자아이의 웃는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가 그렇게 매일 고기를 사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하는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을 알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화면 왼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경기도 안양의 한 전통시장 골목, 진안의 정육점이라는 간판이 오래된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고기 썰리는 소리와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대화가 뒤섞여 흘렀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장 오진아는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탄탄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20살에 정육일을 시작해 25년 이 시장에서 그는 고기장인으로 통했거든요. 사장님, 삼겹살 600g이요. 네, 잠시만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삼겹살을 썰어 저울에 올리던 오진아의 시선이 문득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낡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함순옥 할머니였습니다. 75의 나이에 허리가 많이 굽었고 흰 머리카락이 얼굴 옆으로 흩어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진열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목살이요? 직원 백유라가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35의 유라는 이 가게에서 일한 지 3년째였는데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목살을 사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킬로. 우리 아들이 이거 참 좋아하거든. 네,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유라가 목살을 썰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의 시선이 자꾸 진아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죠. 진아가 다른 손님을 응대할 때도 고기를 자를 때도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아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혼자 사는 노인네가 사람 구경하는 거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할머니는 그저 한 달째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일 뿐이었으니까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 유라가 포장된 고기를 건네자 할머니가 낡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라가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가져. 에이,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나이 먹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받아. 할머니는 고기 봉지를 손수레에 넣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유라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매일 목살 1킬로를 사가시는데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들이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유라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른대요.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그냥 올 거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진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죠. 치매 아니야? 요즘 그런 어르신 많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게 사장님 쳐다보실 때 눈빛이 좀 달라요. 뭐랄까,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내가 뭔데 그리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진아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의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아주 오래전에 느꼈던 따뜻함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아내 송나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43세 나리는 결혼 15년 차 아내였지만 요즘 둘 사이에는 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진아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밥 먹었어? 응. 너도 알아서 먹어. 나리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진아는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목살 한 덩어리였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가져온 거였죠.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참 좋아하거든. 진아의 손이 목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5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18배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죠. 그 사이의 기억은 조각조각 끊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키워줬다는 희미한 감각만 남아있을 뿐. 진아는 고개를 저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눈앞의 현실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나리의 전화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평소와 다른, 묘하게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아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나리는 이미 전화를 끊고 있었죠. 누구야? 친구. 이 시간에? 왜 친구한테 전화하면 안 돼? 나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물어봤자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죠. 마치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처럼요.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 날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연 진아에게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누가 봐도 일반 손님이 아니었죠. 오진아 사장님이시죠? 선글라스를 벗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신성그룹 기획실 소속입니다. 신재원 전무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신성그룹?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직접 만나시면 아실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신성그룹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진아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보았죠. 신성그룹.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왜 자신을 찾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뭐예요? 나도 몰라. 신성그룹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사장님이 재벌가 숨겨진 아들 아니에요? 무슨 드라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아는 명함을 호주머니에 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신성그룹.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10시, 어김없이 함순옥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진아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유난히 촉촉해 보였고 손이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은 다시 진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저 사람. 누구더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억해내려는 안타까운 몸부림 같았죠. 유라가 목살을 포장해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10,000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참 좋아했거든.
어릴 때부터 내가 구워주면 맨날 더 달라고 했어. 네, 할머니. 아드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고기 봉지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유라가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가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사진을 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진아가 다가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엔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죠. 진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진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매우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 맛있는 밥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진아야, 이리 와.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 진아는 사진을 들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골목에는 이미 할머니의 흔적이 없었죠.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진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죠. 색이 바랜 사진 속 5살짜리 아이. 그 아이의 눈, 코, 입모양이 45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진아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것만 알 뿐, 그 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죠. 고아원 원장님은 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만 말했고, 어린 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뭘까요?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누구이며, 왜 함순옥 할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아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1984년 봄, 우리 진아 5살.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4년이면 자신이 5살이던 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아라는 표현. 이건 분명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함순옥 할머니는 자신과 어떤 관계일까요? 진아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2가지 일정을 마주해야 했죠. 신성그룹 본사 방문, 그리고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먼저 가게로 향했습니다. 10시가 되면 할머니가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할머니 안 오시네요. 유라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아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어제 사진 드리러 갔어야 하는데. 제가 주소를 여쭤볼 걸 그랬어요. 바로 그때 진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오진아 사장님이시죠? 신성그룹입니다. 오후 2시 약속 잊지 않으셨죠? 아, 네.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아는 한숨을 내쉬며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좀 봐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신성그룹 가시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데. 뭐가 궁금해? 일이나 해. 진아는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신성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죠. 50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진아는 그 위용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어제 찾아왔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따라오시죠. 진아는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50층, 신성그룹 회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있었고
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표정.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아와 닮은 구석이 있었죠. 오진아 씨? 남자가 물었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신재원입니다. 신성그룹 전무이자 당신의 형이 될 뻔했던 사람이죠.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놀랐어? 그럴만하지. 들어와. 자세한 얘기는 안에서 하지. 재원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멍하니 그 뒤를 따랐죠. 회장실은 호화로웠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중앙에는 거대한 참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앞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78배 신광호 회장이었습니다. 신성그룹의 창업자이자 한국경제의 거물.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 분명 병이 깊어 보였죠. 회장의 눈이 진아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리움? 후회?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앉아. 신광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위험은 남아있었죠. 진아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원은 회장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진아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궁금하지 않았냐? 네가 왜 고아가 됐는지. 진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40년 전 나에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남자아이였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본처가 그 아이를 용납하지 않았어. 결국 난 그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여자와 아이 모두. 진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접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진아야. 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신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니.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피를 이어받았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 재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DNA 검사도 안 했잖아요. 회장이 재원을 쏘아봤습니다. 난 이미 검사를 했다. 작년에 몰래. 결과는 99.9% 일치야.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아는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죠. 그래서 저를 왜 찾으신 건가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곧 죽어. 의사가 3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 죽기 전에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산 상속에 너를 포함시키려고 한다. 재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했죠. 진아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정보들, 충격적인 진실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함순옥 할머니.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할머니가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저를 낳은 여자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장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죽었다. 너를 낳고 몇 년 뒤에. 병으로. 그럼 전 누가 키운 건가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모른다. 네 어머니가 죽은 뒤 네가 어떻게 됐는지. 난 찾으려 하지 않았어. 비겁했지. 진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니. 4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다니. 바로 그때 재원이 껄껄 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정말 감동적이야. 버려진 아들과 뒤늦은 재회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재원이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저기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말이야, 동생. 아, 아직 동생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나? 어쨌든, 넌 여기에 낄 자격이 없어. 재원아. 회장이 소리쳤지만, 재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정육점이나 하며 살아온 서민이에요. 신성그룹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아니, 이 사회가 정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는 제 편이고요. 재원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아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자리에 불려온 건 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싸움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재원이 진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잘 들어, 오진아 씨. 당신이 누구 핏줄이든 상관없어. 신성그룹은 내 거야. 거기에 끼어들 생각이라면. 재원이 진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야. 진아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재원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이죠. 회장실을 나온 진아는 멍하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 적대적인 이복형, 그리고 유산 상속 문제.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난 누가 키운 걸까? 친어머니가 죽고 고아원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에 누가 날 돌봐준 걸까?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함순옥 할머니는? 진아는 차에 올라타며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할머니에게서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가 시동을 걸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라였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가게가 불이 났어요. 진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 2대가 골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붉은 불길이 진안의 정육점 간판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25회 동안 일군 가게가 눈앞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라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유라야, 다친 데 없어? 저는 괜찮아요.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가. 유라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진아는 불타는 가게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25년이었습니다. 20살에 처음 고기 써는 법을 배워 30에 이 가게를 인수하고 45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끝낸 건 2시간 뒤였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전소했죠. 남은 건 검게 그을린 벽과 녹아버린 냉동고, 그리고 제가 된 꿈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오진아시죠? 저는 안양서 강력계 황수철 형사입니다. 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방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화요? 네. 가게 뒤쪽에서 인화물질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혹시 원한 살만한 사람 있습니까? 진아의 머릿속에 재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야. 그가 한 말이 선명하게 들렸죠. 하지만 진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말해봤자 신성그룹 전무를 상대로 경찰이 움직여줄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뭔가 떠오르시면 연락주세요. 경찰이 떠나고 진아는 폐허가 된 가게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유라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리할 게 있다며 먼저 떠났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검은 잔해 위로 쏟아졌고 진아는 그 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 같았죠. 진아야, 힘들어도 참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할머니?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 진아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죠. 가게는 불탔지만 아직 집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진아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나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이혼해요.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단 두 줄이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단 두 줄로 끝나버렸죠. 진아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친아버지의 등장, 가게 화재, 그리고 이제 아내의 이혼 통보까지. 그때 진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리의 번호였죠. 여보세요. 편지 봤어? 나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봤어. 뭔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고? 나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 고기 냄새에 찌든 남편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남편.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남편.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직접 만나서. 만날 필요 없어. 그리고 말해둘 게 있어. 네 가게에 불 지른 거 나도 알아. 진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재원 씨한테 들었어. 네가 신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면서? 근데 재원 씨가 널 가만 안 둘 거라더라. 너, 재원이를 어떻게 알아? 나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 사귀어. 3년 됐어. 진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3년? 처음엔 그냥 만났어. 근데 어느 날 재원 씨가 너에 대해 물어보더라. 네 과거, 네 어린 시절, 너에 대한 모든 거.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넌 고아 출신이고 과거를 전혀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재원이가 날 찾은 거야? 네가 도운 거야? 도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난 신성그룹의 며느리가 될 거야. 나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원 씨가 약속했어. 널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나랑 결혼하겠다고. 나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당연히 알지. 오진아, 넌 이제 끝이야. 가게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신성그룹의 상속? 꿈도 꾸지 마. 재원 씨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아는 손에 든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3년 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재원. 그는 처음부터 진아를 파멸시킬 계획이었던 겁니다. 친아버지가 진아를 찾기 전부터 이미 재원은 진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진아는 빈집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마저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유라야, 혹시 그 할머니, 함순옥 할머니 연락처 알아?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왜요? 찾아야 해. 그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진아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불탄 가게 앞을 지나 시장 상인들에게 함순옥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죠. 하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아, 맨날 손수레 끌고 다니는 분? 어디 사는진 몰라. 한 달 전쯤부터 봤어. 그전엔 못 본 것 같은데? 치매 있는 것 같던데? 맨날 아들 거리더라고. 진아는 온종일 시장을 돌아다녔지만 할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오진아 씨?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죠. 누구세요? 저는 신광호 회장님의 주치의입니다.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지금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가시겠습니까? 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그에게는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주치의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신성그룹 본사가 아니라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고급 시설이었죠. 정원에는 인공 호수가 있었고 건물은 호텔처럼 깔끔했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요양 중이십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발표되어 있지만요. 주치의가 안내한 곳은 VIP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이틀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왔군.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진아는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재원이한테 당했지?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알아. 네 가게에 불 지른 것도, 내 아내가 재원이와 통정한 것도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막을 수가 없었어. 난 이미 회사에서 밀려난 몸이야. 재원이가 이사회를 장악했거든.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을 가져다 줬죠. 진아야, 미안하다. 내가 널 찾은 게 오히려 널 위험에 빠뜨린 꼴이 됐구나. 그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진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노인을 탓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근데 회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해봐. 함순옥이라는 분 아십니까? 75 정도 되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요.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떠올리는 듯 눈이 흔들렸죠. 순옥? 네. 그 할머니가 제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제 친어머니의 가족이거나. 잠깐. 회장이 진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에게 말했습니다. 서랍장 두 번째 칸에 있는 서류 봉투 가져와. 주치의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물건이야. 죽고 나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회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중년의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년의 여자. 그건 분명 젊은 시절의 함순옥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람, 함순옥 할머니예요. 순옥이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이는 네 어머니의 친척이었어. 내 어머니가 죽은 후에 널 맡아 키워줬던 사람이야. 진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따뜻한 손, 맛있는 밥 냄새, 그리고 그 목소리. 진아야, 이리 와.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 그건 함순옥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줬던 겁니다. 친어머니가 죽고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머니가 엄마였던 겁니다.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전 할머니를 기억 못하는 거죠? 왜 고아원에 들어간 거죠? 회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재원이 어머니, 내 본처 때문이야. 그 여자가 널 찾아냈어. 네가 순옥이한테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지. 그래서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치의가 걱정스럽게 바이탈 모니터를 확인했죠. 그래서요? 진아가 다그쳤습니다.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순옥이를 위협해서 널 내보내게 했어. 그리고 널 고아원에 넣었지. 신분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야.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파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키워준 사람, 함순옥 할머니가 희생되었다는 사실. 할머니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찾으려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여자가 완전히 숨겨버린 것 같았어. 진아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재원의 어머니, 신 회장의 본처.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할머니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회장님, 재원의 어머니. 지금 어디 있습니까? 3년 전에 죽었어.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가 그 여자를 닮았어. 성격도 행동도.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재원이한테 다 가르쳐줬거든.
신성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진아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함순옥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에게. 하지만 진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다는 것을. 진아가 시장에서 할머니를 찾아다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던 진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황수철 형사였죠. 오진아 씨, 지금 안양시립병원으로 와주세요. 아시는 분이 실려왔는데 신분증에 비상연락처로 당신 정육점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진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함순옥이라는 분이에요. 75세. 진아는 달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죠. 할머니가 왜 쓰러졌을까? 어디서 쓰러졌을까? 그리고 왜 비상연락처에 자신의 가게 번호가 적혀 있었을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뇌출혈이래요. 어디서요? 당신 정육점 앞이에요. 불탄 가게 앞에서 손수레 끌고 서 계셨던 모양이에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목살을 사러 왔던 이유. 그건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가게가 불타버렸고 할머니는 그 앞에서 쓰러진 거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에 치매 증세까지 있으셔서 회복하기 힘들 수 있어요. 수술은요?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진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죠.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사람처럼. 할머니. 진아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이에요. 확인하시겠어요? 진아는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갑, 열쇠 몇 개,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어있었죠. 진아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우리 진아, 태어난 지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모든 사진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걸음마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할머니가 40년 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기록들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적힌 편지. 진아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구나. 너를 보낸 지 40년이 흘렀어. 그 여자한테 협박을 받았을 때 난 너를 지킬 수가 없었어. 그게 평생 가장 큰 후회야. 고아원에 널 맡긴 뒤로 난 매일 내 앞을 지나갔어. 학교 갈 때, 일하러 갈 때, 결혼할 때 멀리서 널 지켜봤어. 말을 걸진 못했지만 몇 년 전에 치매가 왔어. 많은 게 잊혀지더라. 하지만 네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널 찾아다녔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 그러다 네 가게를 찾았어. 간판에 진아라고 적혀 있더라. 그래서 매일 갔어. 목살 사러 간다고 핑계 대면서. 진아야, 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네가 잘 살았으면 해. 행복했으면 해.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진아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눈물에 젖어갔죠. 40년.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왔습니다. 말도 걸지 못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런데 자신은 할머니를 몰라봤습니다. 매일 가게에 오는 할머니를 그저 단골 손님으로만 생각했죠. 할머니. 진아는 통곡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날 밤, 진아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죠. 새벽 무렵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라였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유라야. 진아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내 엄마였어.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친어머니는 아니야. 나를 키워준 분이야. 근데 난, 몰랐어. 그분이 날 40년 동안 지켜봤다는 것도. 진아는 사진첩을 유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라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에 눈물이 고였죠. 사장님, 이분이 그래서 매일 오셨던 거예요? 응. 날 보러 온 거였어. 근데 난 귀찮은 단골 손님으로만 생각했어. 진아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들이야? 난 쓰레기야. 유라가 진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사장님이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하셨잖아요. 행복? 지금 내가 뭐가 행복해? 가게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제 할머니마저. 바로 그때, 진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오진아 씨? 차가운 목소리. 재원이었습니다. 형님 장례식 잘 치를 준비되셨어요? 뭐? 아버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진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심장마비래요. 뭐, 오래 아프셨으니까 예상된 일이긴 하죠. 재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기쁨 같은 게 묻어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오진아 씨.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당신한테 갈 유산 같은 건 없어요. 유언장? 그거 이미 제가 처리했거든요. 처리했다니. 무슨 소리야? 유언장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신한테 지분을 주는 거고, 하나는 제가 다 받는 거. 뭘 선택할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재원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오진아 씨. 당신은 그냥 이름 없는 고아로 살다 가시면 돼요. 잘 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아는 손에 든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가게, 아내, 친아버지, 그리고 이제 할머니마저.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라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아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눈에는 강한 빛이 서려 있었죠. 할머니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장님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런데 사장님이 여기서 무너지면 할머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난 이제 아무것도 있어요. 저요. 저도 사장님 편이에요. 유라가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재원이라는 사람이 뭘 숨기려 해도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진아는 유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 순간 진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솟아오르는 작은 불꽃 같은 것.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아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유라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뭘요? 진실을 찾을 거야. 재원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도와드릴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첫 햇살이 비쳐들었죠. 진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오진아 사장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가게도 잃고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친아버지마저 떠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40년 만에 할머니를 찾았다는 거예요. 함순옥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말도 못 걸면서 40년을 지켜보셨대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진아 씨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재원이란 사람의 비밀은 뭔지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진아가 병원에서 유라와 함께 밤을 새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환갑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죠. 진아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남자는 진아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오진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강철수라고 합니다. 신성그룹 고문 변호사였고 신광호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죠.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친구라는 말에 경계심이 생겼죠. 재원 전무가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재원 씨가 알면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강철수 변호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리 좀 옮길까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요. 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보든 놓칠 수 없었죠. 유라에게 할머니를 맡기고 진아는 변호사를 따라 병원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광호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진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요? 네. 재원 씨가 처리했다고 한 유언장은 위조된 겁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이 유언장을 맡기셨어요. 재원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진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있었죠. 신광호 회장의 친필 서명과 함께.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신성그룹 지분 40%를 오진아에게 상속한다. 둘째, 신재원에게는 지분 30%만 상속하며 나머지 30%는 사회환원재단에 기부한다. 셋째, 오진아에게 상속된 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재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진아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이게 진짜입니까? 네. 그리고 유언장에는 첨부 문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원 씨 어머니, 고 장미숙 여사가 40년 전에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범죄요? 네. 당신의 친어머니 김수진 씨를 죽인 게 장미숙 여사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죽였다고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김수진 씨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장미숙 여사가 고용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사고로 위장됐죠. 변호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장미숙 여사의 비서가 작성한 내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회장님이 30년에 걸쳐 모은 겁니다. 하지만 장미숙 여사가 살아있는 동안엔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재원 씨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장미숙 여사가 죽었으니 이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공개되면 재원 씨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겁니다. 진아는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친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인이 재원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겁니까? 회장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진아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진아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진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진아 씨, 이제 선택은 당신 겁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해서 재원 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죠. 40년 전 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는 협박당해 자신을 포기해야 했죠. 그 후 고아원에서 자랐고 혼자 힘으로 정육점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가게도 아내도 아버지도.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아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재원이가 한 짓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론 쪽에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진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경제일보 조사팀 기자 한소희라고 적혀 있었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진아 씨, 조심하세요. 재원 씨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진아는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희망을 찾으러. 진아는 유라에게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라의 눈이 점점 커졌죠. 세상에. 재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응. 그래서 이제 반격할 거야. 어떻게요? 기자한테 연락할 거야. 재원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진아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한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아라고 합니다. 강철수 변호사님 소개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강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신성그룹에 관한 특종 자료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소희 기자가 말했습니다. 언제 만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이요. 좋아요. 시간하고 장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아는 손에 든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진아가 다가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면회 가능하세요. 진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들어가 봐도 됩니까? 네. 하지만 올해는 안 됩니다. 상태가 불안정하거든요. 진아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눈이 반쯤 떠져 있었죠. 그리고 그 눈이 진아를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아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죠. 할머니, 저예요. 진아예요. 진아. 우리 진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이 진아의 얼굴을 더듬었죠. 많이 컸구나. 네, 할머니. 많이 컸어요. 진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몰라봐서. 괜찮아. 네가 잘 살면.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진아야. 원망하지 마. 네? 뭘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오고 있었죠. 할머니. 사랑해. 아들아. 할머니의 눈이 감겼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아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진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떠나고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가 날 알아봤어. 40년 만에.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유라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할머니를 위해서, 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재원이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밝힐 거야.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그날 저녁, 진아는 한소의 기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커피숍에서였죠. 기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진아 씨,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진아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한소의 기자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스캔들이네요. 사실입니다. 신광호 회장님이 직접 모은 증거들이에요. 기자가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재원이한테 당한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수 있을 테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증 작업을 거쳐서 가능한 빨리 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진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죠. 기사가 나가면 재원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재원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자와 만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진아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소의 기자였죠. 오진아 씨, 지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진아는 유라에게 할머니를 맡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기자가 지정한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휴게소였죠. 도착하니 기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기자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증거가 사라졌어요. 네? 제가 보관하고 있던 원본 서류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집에 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진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원이가 알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기자가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기사가 떠 있었죠. 신성그룹 전무 신재원, 기업 사냥꾼, 오진아 씨의 협박 폭로.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원 씨 측에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당신을 기업 사냥꾼으로 몰고 유산을 노리고 회장님께 접근했다고 발표했어요. 진아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자신이 마치 전문 사기꾼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가짜 증거들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대중은 이미 이 기사를 믿기 시작했어요. 댓글 반응 보셨어요? 진아는 댓글을 스크롤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야 해. 재벌 물먹이려다 들통났네. 불쌍한 신 전무님.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죠? 기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원본이 사라졌어도 복사본이 있잖아요. 강철수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보세요. 그분이 백업을 해두셨을 수도 있어요. 진아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받네요. 직접 찾아가 보세요. 저도 다른 경로로 증거를 찾아볼게요. 진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죠. 하지만 도착해보니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폐업. 진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 어디 갔어요? 아, 어제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떠나더라고요. 진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도 사라졌습니다. 재원이 손을 쓴 게 분명했죠. 이제 어떡하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죠. 오히려 자신만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힘없이 빌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원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양쪽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죠. 어이, 동생. 아, 아직 동생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 재원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찾던 거 못 찾았어? 강 변호사? 그 사람 지금 해외야. 내가 보내줬거든. 넉넉한 퇴직금이랑 같이. 진아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난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한 적 없어. 글쎄,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넌 태어나서는 안 됐어. 아버지한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존재를 위협하거든. 재원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그 여자도 태어나서는 안 됐어. 내 어머니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진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였잖아. 그런데 네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죽였다고? 무슨 증거로? 넌 아무것도 없어, 오진아. 증거도, 증인도, 돈도, 권력도. 넌 그냥 시장에서 고기나 팔던 서민일 뿐이야. 재원이 손짓을 하자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병원 신세질 각오해. 남자들이 진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왔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진아는 골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죠. 이대로 끝인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재원은 너무 강했고 자신은 너무 약했습니다. 싸울 수단도 싸울 힘도 없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야, 힘들어도 참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원망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진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섰죠. 담벼락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오진아 씨죠? 저는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함순옥 할머니의 옛 이웃이에요. 진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네. 40년 전부터 알았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키울 때부터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할머니가 뭔가 남겨두신 게 있어요.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진아가 필요할 때 주라고 하시면서.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죠. 경기도 평택의 한 주소였습니다. 진아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오진아 씨예요?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가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맡기신 거예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장미숙이라는 여자한테 협박당할 때 몰래 녹음해둔 거랑 그 후에 수집한 증거들이요.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이걸 모아왔다니. 왜? 이걸 모으신 거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언젠가 진아가 진실을 알아야 할 날이 올 거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둬야 한다고요.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싸워왔던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아는 상자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재원이 아무리 막아도 이건 막을 수 없었죠. 즉시 한소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새로운 증거가 생겼어요. 지금 바로 만나요. 다시 만난 기자는 상자 안의 증거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녹음 테이프까지 있네요? 네. 장미숙이 할머니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대요. 기자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죠. 당신 아들, 그 애 이름 진아지? 그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제발. 진아만은. 그럼 그 애를 내놓아. 고아원에 보내.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마.
그렇게 하면 진아를 해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약속하지. 그 애가 내 눈앞에만 안 나타나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기자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죠. 이건 협박이자 유괴교사예요.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기사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건 대한민국을 뒤흔들 스캔들이에요. 준비하세요, 오진아 씨. 내일 아침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경제일보 온라인판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신성그룹 숨겨진 진실 창업주의 애인 살해, 숨겨진 아들 협박 40년.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아침 뉴스 톱뉴스로 보도됐죠. 녹음 테이프 내용이 방송을 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숙이 누군가 죽였다고? 재벌가는 다 그런 거야. 오진아 씨 불쌍하다. 재원이 놈은 감옥에 가야 해. 진아는 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죠. 사장님 봤어요? 댓글 반응 완전 바뀌었어요. 응, 봤어. 진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이 모든 게 할머니의 40년 노력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황수철 형사였습니다. 오진아 씨, 지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재원 씨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진아가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진아 씨, 신재원 전무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함순옥 할머니와의 관계는 유산 상속받으실 건가요? 진아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진아는 40년 전부터의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친어머니의 죽음, 할머니에게 키워진 것, 그리고 협박과 고아원 생활. 검사는 진지하게 들었고 녹음 테이프와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말했습니다. 오진아 씨, 장미숙 여사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재원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죠? 신재원 씨가 당신의 정육점에 방화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과 협박 혐의도 추가됐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화 지시의 증거가 나왔다니. 어떻게? 송나리 씨가 자백했습니다. 재원 씨의 지시로 정육점 방화에 가담했다고요. 나리. 자신을 배신한 아내가 이번엔 재원을 배신한 겁니다. 검찰청을 나온 진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리가 왜 자백했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재원이 드디어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신성그룹 신재원 전무, 방화 교사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 진아는 병원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재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선글라스 대신 수갑을 찬 재원.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해냈어요. 유라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중환자실. 할머니가 누워있는 곳. 아직 안 끝났어. 네? 할머니한테 직접 전해드려야 해. 끝났다고. 진아는 중환자실로 걸어갔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할머니 곁에 앉았죠.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진아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계속했죠. 할머니가 모은 증거들 덕분에 재원이가 잡혔어요. 할머니를 협박했던 그 집안. 이제 끝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40년 동안 날 지켜봐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아의 눈이 커졌죠. 할머니?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죠. 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다 들었어. 끝났다고. 네, 할머니. 끝났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진아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잘했어. 내 아들. 정말 잘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같이 살아요.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아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정육점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바뀌어 있었죠. 가게는 불탔지만 진실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지만 진정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소의 기자였습니다. 오진아 씨,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추가 소식이 있어요. 신성그룹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대요. 신재원 전무 해임하고 당신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는데요. 진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요? 네. 신광호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이 인정됐거든요. 당신이 40% 지분의 정당한 상속자라고요.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중 어딘가에 신성그룹 본사가 있었죠. 40년 전, 그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오늘, 그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죠. 기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제대로 써주세요. 4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 이야기를요. 기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물론이죠. 꼭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은 진아는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40년을 기다린 어머니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함순옥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은 남았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기억도 많이 돌아왔죠. 의사는 정신력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진아는 할머니를 모시고 퇴원했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죠. 시장 근처의 작은 집. 원래 할머니가 살던 곳이었는데 진아가 수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이 집이 그때 그 집이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어린 진아를 키우던 그 집. 장미숙의 협박으로 떠나야 했던 그 집.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많이 변했네. 그때는 지붕이 새서 지붕 고쳤어요. 마당도 넓혔고요. 할머니가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마운 건 저예요 할머니. 진아는 할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가 40년 동안 모은 진아의 사진들. 이제 그 사진들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게 다, 네. 할머니가 모은 거예요. 제가 다시 걸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40년의 그리움과 기다림을 녹여내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진아는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메뉴는 돼지고기 목살구이. 할머니가 매일 사오던 그 고기였죠. 할머니 드세요. 네가 해준 거야? 네. 솜씨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맛있다. 정말 맛있어. 왜 울어요? 이 맛이야. 그때 네가 좋아하던 맛. 내가 구워주면 맨날 더 달라고 했잖아. 진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나요, 할머니? 이제 기억나요. 할머니가 구워주던 고기 맛. 할머니와 진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40년의 이별이 끝난 것이었죠. 며칠 뒤, 진아는 신성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양복을 차려입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유라가 웃으며 말했죠. 사장님, 아니 이사님. 잘 어울리세요. 유라, 너 여기서 뭐해? 저도 이제 신성그룹 직원이에요. 사장님. 아니, 이사님이 저 채용해 주셨잖아요. 진아가 웃었습니다. 맞았죠. 진아는 유라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힘들 때 함께해준 사람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이사회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시선이 진아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이 낯선 얼굴이었지만 몇몇은 익숙했죠. 신광호 회장의 사진이 걸린 벽, 그리고 그 아래의 빈 의장석.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임 이사로서 진아의 소개가 있었고 여러 안건이 논의됐죠. 진아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배울 게 많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한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오 이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기획본부장 정석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 진짜 아들은 정육점에 있다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진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됐죠. 본사를 나오던 진아에게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송날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러 온 거였죠. 나리는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 자신감 넘치던 눈빛 대신 피로한 눈. 잘 지내? 나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너는? 나야. 뭐? 재원이 구속되면서 다 끝났지. 나리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진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죠.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원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서류 정리하고 잘 살아. 진아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나리가 뒤에서 불렀죠. 진아야. 응? 행복해. 진심이야.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죠. 일주일 뒤, 진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성그룹 이사직을 수락하되 정육점을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새 가게를 열 수 있게 도와줬죠. 원래 자리는 아니었지만 같은 시장 안에 진안의 정육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예전 단골 손님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진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썰며 손님을 맞았죠. 사장님, 축하해요. 이사님이 고기 써도 되는 거예요? 난 여기서는 그냥 정육점 사장이야. 진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옆에서 유라가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죠. 개업식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휠체어를 밀어주는 간병인이 함께였지만요. 할머니. 진아가 달려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죠. 할머니 오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가게 개업식인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살 1kg 줘. 우리 아들이 이거 좋아하거든.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이제 할머니는 매일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왔습니다. 아들의 가게를 보러,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러. 네, 할머니. 특별히 신선한 거로 드릴게요. 진아가 목살을 썰어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건넸죠. 근데 할머니, 돈은 안 받을 거예요. 왜? 가족한테 돈 받으면 되나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래. 가족이니까. 시장에 저녁놀이 번져갔습니다. 진아는 가게 앞에 서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시장 어딘가에서 어린 진아가 뛰어놀았죠.
할머니가 부르면 달려가서 고기를 먹던 시절. 이제 그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좋은 시절이 시작됐죠. 할머니. 응? 사랑해요. 할머니가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의 간판들이 흔들리고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쌌죠.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 모든 것을 되찾은 아들. 그리고 40년을 기다린 어머니.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롭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진아 씨와 함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을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 매일 목살을 사면서 아들 얼굴을 보러 갔던 그 마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진아 씨는 모든 걸 잃었죠. 가게도, 아내도, 친아버지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걸 되찾았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 40년 동안 한결같이 기대를 준 어머니요. 세상엔 가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네가 잘 살았으면 해. 행복했으면 해.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여러분도 혹시 오래 연락 못한 분 계시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이든 오랜 친구든 은사님이든. 잘 지내세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진아 씨처럼 끝까지 버티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